네, 고생 많으십니다. 전북 군산 출신의 김관영 의원입니다. 통계청장님, 네. 통계청이 생산하는 각종 경제 지표가 정부로 사전 유출된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특히 경제 지표 공표와 관련해서 보안 서약서를 작성해서 사인을 하고 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안 서약서에는 이 청장, 차장, 국장은 서약서에 사인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 하위직급만 지금 이 서약을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위에 직급에서는 그러면은 뭐 누출해도 되는 거냐, 이런 의혹이 있단 말이죠. 대답해 보세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작성자 이하에서만 서명을 하고 있고, 국장급 이상 저를 포함해서는 서명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마 유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아마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필요하면은 다들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명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PT를 한번 띄워주세요. 이 통계청장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올 초에 연말정산 논란이 크게 일어났는데, 통계청이 지금 가계동향조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이게 지금 각 분위별로 2013년과 14년에 근로소득세가 어떻게 증가됐는지 감소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해프닝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13년에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는 뭐 굉장히, 특히 3분위도 소득이 이 세금이 굉장히 늘었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기재부가 3일 만에 다시 뒤집었어요. 통계청이 이거 잘못된 거다. 국세청 과세 자료를 보면 고소득층 세부담이 증가했다, 이렇게 다시 해서 통계청 자료와 국세청 자료 간에 큰 괴리가 있단 말이죠. 이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아마 자료가 가계동량 조사하고 국세청 조사 자료로 알고 있는데요. 통계청 가계동량 자료는 가구조사이기 때문에 개인의 연말정산 여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이 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금융심재법에 의해 가지고 개인의 금융소득이나 이런 걸 파악이 좀 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행정자료 활용을 통해서 보완을 하면은 뭐 큰 차이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일단 작성 단위가 틀리고, 그리고 연말정산 반영 여부가 틀리기 때문에 저런 차이가 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실명법을 개정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만약에 입수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게 통과되면은 통계청이 국세청으로부터 금융소득 자료를 입수할 수 있어가지고 이 통계의 정확성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뿐 아니라 통계청이 국가 통계기관으로서 국내에 지금 정부 3.0이 대단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다른 부처와의 정보 공유를 더 강화해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달 청장님, 예,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정당 정당업자 이 제재에 관련된 이 문제들을 좀 얘기하셨는데요. 특히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입찰제도 알고 계시죠? 예, 중기간 그런데 이 중소기업이 아닌 사람들이 중소기업인 것처럼 여기에 입찰해가지고 낙찰받은 건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장 중소기업에 대해서 사실은 적발이 되면 우리가 중기간 경쟁을 할 수 없도록 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소기업청에서 위장 중소기업이다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또 가처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계약을 3년간 1,72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그대로 계약을 다 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이걸 해결할 생각이세요? 그게 이제 그 법원 소송 중에 있는 것은, 또 가처분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우리가 행정 작용이 처분이 집행정지가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으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불가피하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한번 안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중기청에서 유장중소기업이다라고 해서 통보를 했는데 예. 나중에 소송에서 이게 아니다라고 밝혀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낭패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실제로 유장중소기업이다 아니라고 판명된 경우에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중기청이 맨 처음 분류를 할 때 뭐가 잘못됐는지 예. 그 사유들을 잘 파악을 해서 중기청에서 맨 처음 유장중소기업을 판정하는 단계부터 우리하고 긴밀하게 공조를 해야 돼요. 예, 조달청과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처분이 돼가지고 계약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정작 유장중소기업으로 판명이 됐다. 예. 그러면 그동안 그 회사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환수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달청이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런 경우에 뭐 손해배상 소송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하도록 하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저한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